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국민이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만들었다 얘기할 때 그때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네. 몰아세웠던 방식의 그런 화두가 결국은 정치권에서 또 다른 다크호스를 만들어냈던 그 전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지금 벌써 총선 출마에 당이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다양한 정치적 자원들이 자기 동력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정당인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체제 안에 복속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인사라면 최소한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지를 가지고 주사표를 던지지만 총선이라는 거는 총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당 전체가 그 당시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게 선거전을 합니다. 그때 당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리 비화할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사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하준 위원님, 조국 장관 출마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프로스트 가지 않는 길은 들어봤어도 네.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은 참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출마는 할 것 같아요. 없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창당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창당. 예, 창당을 한다는 것이지 가지 않는 길도 있는데 나름대로 당을 만들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공천을 주겠습니까? 민주당 이 10년의 이 정권의 시스템을 5년으로 만들어 본 사람이 조국의 내로남불인데 조국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은 큰 즉 여당 심판에서 조국 내로남불 심판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안 줄 겁니다. 무소속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창당을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쉽진 않은데 가장 창당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 2월쯤에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 지금 그 정상적인 대법원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거의 희박한 뭐 5%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법적 일에서도 출마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출마를 한다면은 창당을 한다라는 저는 그 없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전에 이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저하고 이제 그 대담을 하면서 뭐 국힘 입장에서는 땡큐다 나오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또 민주당 안에서 보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선에 진 이유가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출마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확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또 묘한 언급을 하잖아요. 김상곤 혁신위원장 때 본인도 이제 혁신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전 이사장 그 파문 발언 파문으로 겨박지에 쌓일 때인데 약간 이재명 대표를 겨눈 측면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말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참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의 시간도 선거 직전 한 달도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당은 당시의 기준으로 물론 이제 원칙적인 기준은 수립을 하지만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당내 인사가 참전하는 것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상곤 교육감 혁신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조국 장관도 지금쯤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당시 혁신위는요 정치 혐오에 기반한 혁신안들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혁신의 주체를 찾는다든가 외부의 사람이 와서 총선에 어떤 주자로 섰을 때 국민이 새로운 정치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파랑새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당내 성찰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혁신이 꾸려졌으니까 그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